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재무설계 방송 김태남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재무설계 주제는요, 연금저축 수령액이 매월 26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후 대비가 많이들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채워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이요, 26만원에 불과하다고 금감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언제요? 2018년 연금저축 현황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은 연금저축으로 매월 26만원을 받는데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쳤을 때도 월 평균 수령액이 61만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분들,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난방비, 공과금, 세금 이런 것들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 대비를 하는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유일한 수단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상품들 갖고 하고 국민연금, 이 두 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나머지의 90%에서 95%는 집 하나 장만하는 건데, 그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반은 집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했을 때 현재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매월 61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OECD 국가에서 정년퇴직, 은퇴 후에 노후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빈층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61만원 갖고 어떻게 삽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연금저축 가입자가 매년 받는 연금 수령액 총액을 보니까 2조 6천억 원인데 건수로는 85만 6천 건입니다. 그래서 나눠보니까 계약 건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8만 원이고 월 평균으로 따지니까 26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이 모두를 가입한 분들의 경우에도 월 평균 수령액이 61만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지금 줄친 거 보이시죠? 한 사람이 사는데 최소한의 노후생활비가 10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월세에 살면 이 중에서 또 월세, 임차료로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와, 최소 노후생활비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즉 특히 청년층과 1인 가구 층에서 저소득층에서는요 30%에서 40% 가까이가 월세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40% 나간다고 치면 100만원 받았다. 최소 생활비가 한 명이 40만원 나가면 60만원 갖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쵸? 어떻게 생활합니까? 게다가 월세 나가고 만약에 그게 아파트면, 그쵸? 아파트면 공과금 안 냅니까? 겨울엔 또 한 3, 40만원 나와요. 그러면 한 2, 30만원 갖고 먹고 사는 문제, 병원도 다니고, 근데 나이 들면 병원 많이 들잖아요. 그쵸? 수술도 많이 해야 되고, 무릎 연골 많이들 나가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임플란트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치아 하나당 임플란트 비용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 얘기는 노후 대비가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엄청 부족하다는 걸 사실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연금저축 적립금 가입자는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세 자체는 둔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오히려 계약하는 건수는 30만 건인데 해지 건수는 31만 건이에요. 그렇죠? 이게 현재 연금저축이 어떻게 그 소비자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민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뭐 보험회사나
은행을 위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국민들한테 그 혜택이, 실질적인 혜택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해지 건수가 늘지 않겠죠. 그리고 한국의 고용 사정이 나쁘지 않다면, 그리고 비정규직이 점점 많아지면서 고용 불안이 전 국민이 지금 휩싸여 있잖아요. 정규직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비정규직은 오늘이라도 당장 잘릴 수 있는 부분이고, 바로 이러한 고용 불안들 때문에 해지 건수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해지 건수가 많아지면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했거든요. 그럼 누가 좋을까요? 보험회사만 좋습니다. 보험 해지하면 보험회사가 싫어하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좋아하죠. 보험 설계사한테서는 수당을 줬던 걸 뺏어가고, 고객들한테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만 돌려줘도 되는 거죠. 따라서 국민들은 사실 봉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용 불안이 해지 건수를 더 크게 늘려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연금저축 수령 방식이요, 종신형이 32%예요. 일정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받는 방식. 이게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이 26만 원인데 국민연금과 합쳐서 61만 원을 지금 평균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 5년에서 10년 지나면 26만 원이 빠지면서 30만 원대의 국민연금밖에 수령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5년이나 10년 지나서 이 60%는 매월 40만 원이 안 되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 엄청난 이 문제가. 따라서 연금저축은 웬만하면 종신형으로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5년이나 10년만 받는 거로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고용사정도 불안하고 취업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확정 기간형으로 65%가 받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왜?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종신형으로 받으면 금액이 줄어들지만 확정 기간형만 받으면 금액이 그 기간 동안은 확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연금저축, 국민연금, 사실 여기에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고용 환경, 즉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굉장히 각자도생 대한민국이라는 이 고용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만 좋아요? 재벌가 오너밖에 좋지 않죠. 경영자 중에서도 월급쟁이 말고 자기 회사라고 자기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오너 경영진들이 좋죠. 네, 언제든지 잘릴 수 있으니까 부려먹기도 좋고. 사실 이런 한국의 이런 경영 문화, 기업 문화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이 노동조합이 많이 발전하고 발달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노동조합 가입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그리고 노동조합, 그 다음에 지자체, 정부와 합심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서 은퇴하고 나서도 노생활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의 것을 이제는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금융감독원은 뭐 연금저축의 실제 수익률이라든가 수수료율 산출 기준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좀 더 투명하게 그런 공시 항목들을 보여주고 괜찮다라고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은 그 운용자, 자산운용자의 그 전문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거는 해외에 비해서 국내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덜 받게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문가 집단들을 좀 더 제대로 만들어내고 뭔가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을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중에 하나는 부동산에 투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멈추고 금융자산을 확보해 가는데 우리 개인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개인의 유동성 자산, 부동산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자산이니까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는데 좀 더 이제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월 61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뭔가 또 재취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취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만 일해도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될 수 있도록 금융자산을 조금 더 확보해가는 방법들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만 바라보는 시각 이거는 이제 좀 개선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음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남의 궁죽통이라는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는지 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더 도움받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연금저축 실제로 매월 얼마 받는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노후 준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재산을 불려가는 재무설계 방송 김태남TV의 김태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